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난 장이죠. 3장까지 했죠. 3장에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7회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기출문제 2개 회차를 풀어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어차피 더 이상 2개 회차 말고는 더 이상 풀어볼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에 첫 번째 시험이었던 6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자 실습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는 한번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작업 제1유형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텍스트를 넣고 작업 제1유형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셀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텍스트에서 여기에다가 1번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 세트는 접수시간, 신고, 접수시간, 출발시간, 그리고 도착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출발시간에서 도착시간까지를 출동시간이라고 할 때 출동시간이 평균이 가장 큰 소방서의 출동시간의 평균을 구해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단 반올림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 이미지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출동 기록 데이터 해서 자 요렇게 한번 넣어 봤습니다. 자 역시 이게 또 제일 위로 올라가네요. 자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이거를 지우고 그냥 요거를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더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죠. 안 들어간다 그죠? 잠시만요 확인하고 자 이렇게 땡겨 왔습니다. 자 작업 제1 유형이고요. 자 주어진 데이터 세트는 소방서별 신고 접수 시간 그죠? 그리고 출발 시간 그리고 도착 시간이다 그죠? 신고 접수 후 출발 시간까지를 대응 시간 즉 그러면 출발 시간에서 신고 접수 시간을 빼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그게 대응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출발 시간에서 도착 시간까지를 출동 시간이라 그러면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는 게 출동 시간이라고 할 때 소방서 아이디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소방서별 출동 시간의 평균이 가장 큰 출동 시간의 평균을 구해라. 단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런타임에 연결을 해 주고요. 그죠? 백엔드에 연결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연결됐고 요거는 이제 닫아 주도록 하고
자, 여기에 필요한 파일을 CSV 파일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파이어 스테이션을 열기를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딩을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파일을 읽어 와야 되겠죠. 그죠? 이제 알다시피. 그래서 import 합니다. 아이고. import 하고 그 다음에 pandas 에 as pd 라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파일이라는 곳에다가 역시 이거에 경로를 복사를 해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 줍니다. 그 전에 한번 보도록 하죠.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하, 지금 글자가 이렇게 지금 한글 글자가 깨지고 있어요. 맞죠? 이럴 때는 우리가 한글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이제 일단 리드로 이제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래도 깨지면 우리가 인코딩 내용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df 해서 pd.read 언더바 csv v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파일을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프린트 해서 뭡니까? df의 헤드 함수를 호출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니까 아하, read csv에서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자 봅니다. 통상적으로 판다스를 하다 보면 이 데이터셋을 불러올 때 UTF-8 코덱 캔트 디코드 바이트 해서 인밸리드 스타트 바이트 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문제 풀이를 하다가 이런 경우를 만나시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뭡니까? 한글 인코딩을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자셋을 인코딩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EUC-KR은 한글이 되고 뭐 UTF-8이나 UTF-16은 이제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컴퓨터에서 일관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코드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CP949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닉스 계열에 나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EUC-KR 여기서는 한글을 2바이트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UTF-8이나 UTF-8에서는 한글 한자를 3바이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인코딩이라는 개념에서 웬만하면 요거를 제가 지난 장까지는 그러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인코딩이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CP949 이거는 뭐냐면 CP949는 CP949 문자셋이라고 합니다. 문자셋은 EUC-KR 이건 한글 완성형인데 에서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CP949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봐요. 해보니까 제대로 나오죠. 소방서 아이디 그리고 신고 접수 시간, 출발 시간, 도착 시간 근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혹여나 UTF-8도 한번 넣어 볼게요. UTF-8 이렇게 넣어서 실행을 해보죠.
해보니까 여기서는 콜앱에서는 UTF-8 가지고 안 되네요. 그러니까 CP949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CP949를 이렇게 우리가 넣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CP949 저러한 유니코드 문제, 특히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이거 문자색 가지고만 해도 우리가 뭐 아스키 코드, 유니코드 뭐 그것들을 다 오르기 위해서 뭐 EUC-KR, CP949, ISO 0 0058인가요? 뭐 그런 거 하고 유럽 쪽의 언어, 아랍어의 등등 UTF-8, UTF-16 이런 거를 다 여기서 떠들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인코딩 이 파일을 읽어오는데 내가 CP949 뭡니까? CP949는 확장 완성형이에요. 확장 완성형. 알겠죠? 얘는 확장 완성형이에요. 확장 완성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읽어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df1이라는 곳에다가 원본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df1.copy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사해 놓고 데이터 프레임을 그 다음에 뭘 해야 됐어요? 신고 접수 시간 그리고 출발 시간 그죠? 출발 시간 그리고 도착 시간에서 우리는 대응 시간 그리고 출동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도 뭡니까? 신고 접수 시간 그죠? 그리고 출발 시간 그리고 도착 시간의 데이터를 아까 보셨다시피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여기서 봐요. 실행을 해보면 저희 2023년 0708 자 시까지 나왔어요. 21시 5분 그죠? 그럼 이거는 데이트 타임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출발 시간 도착 시간의 데이터 타입을 뭡니까? 날짜 타입으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문자 지금 우리가 한번 찍어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찍어 보세요. 프린트 해서 타입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타입 함수에다가 df1에 인덱스 타입으로 출발 시간 신고 접수 시간 그죠? 신고 접수 시간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한번 확인을 해 보자고요. 확인을 하니까 시리즈 객체로 나오고 타입이라고 하니까 시리즈 객체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포를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프린트 해서 df1에 인포 해서 오브젝트 타입으로 나오면 이거는 분명 그렇죠? 오브젝트 타입이죠.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스트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자 이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뭡니까? 문자 열 타입을 날짜 타입으로 변경을 하기 해서 df1에 뭡니까? 신고 접수 시간입니다. 그죠? 신고 접수 시간을 어떻게 데이터 프레임에 PD 판다스에 있는 to int라든지 데이트 타임 하면 타입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데이트 타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꿉니다. 무엇을? df1에 있는 역시 신고 접수 시간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주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까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프린트해서 타입에서 뭡니까? 타입이 아니죠. df1에 info 함수를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떤 타입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죠. 보니까 데이트 타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예, 나노 세컨드의 약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 그럼 이걸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그죠? 복사해서 신고 접수 시간 말고 이번에는 출발 시간. 그죠? 출발 시간. 그리고 도착 시간. 그죠? 도착 시간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를 다시 X해서 한 칸 땡기고, 이렇게 보면, 자,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요거 소방서 아이디 빼고 전부 다 데이트 타임으로 다 바뀐 거 보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자열 타입에서 날짜 타입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컬럼을 이용을 해서 변환된, 그죠? 변환된 컬럼을 이용하여 이제 대응 시간 그리고 출동 시간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다시피 문제에서 df1에 있는 뭡니까? 대응 시간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다가 출발 시간에서 신고 접수 시간을 빼야죠. 그죠? 여기 그대로 복사해서 출발 시간에서 빼기, 이게 데이트 타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고 접수 시간을 빼는 게 뭐예요? 바로 대응 시간이죠. 이게 대응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대응 시간. 그 다음에 df1에 이번에는 출동 시간. 그죠? 출동 시간은 뭘로 하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예?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야 돼요. 그죠? 예. 그래야 이게 출동 시간이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봤잖아요. 아이고. 문제에서 여기 보십시오. 신고 접수 후 출발 시간까지를 대응 시간, 출발 시간에서 도착 시간까지를 출동 시간.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뺀 시간이 출동 시간이고, 그리고 출발 시간에서 신고 접수 후 신고 접수 시간을 빼야 뭡니까? 대응 시간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린트 해봅니다. 프린트해서 df 해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니까 여기에 도착 시간, 출발 시간,
그리고 993개, 그리고 컬럼 4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출발 시간, 그쵸? 예. 데이터 프레임 1을 했어야죠.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도착 시간, 여기에 이제 대응 시간과 뭡니까? 출동 시간이 각각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이 좀 보기 좋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죠?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DF1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제일 가장 긴 출동 시간, 아니, 맞나요? 가장 소방서별 출동 시간 평균이 가장 큰 소방서의 출동 시간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얘들을 대응 시간, 그죠? 대응 시간, 그리고 출동 시간을 위해서 구했으니까, 만들어 놨으니까 컬럼을, 이거를 초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DF1의 대응 시간은 어떻게 하면 돼요? DF1의 뭡니까? 대응 시간을 우리는 여기서 점 해서 뭡니까? DT 점, 여기 빠졌네요. DT 점, 그리고 뭡니까? 토탈 세컨드라는 게 있어요. 토탈 세컨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출동 시간을 이제 초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응 시간 했고, 이제 출동 시간이죠. 출동 시간을 이제 바꿔서 대응 시간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대응 시간, 그리고 출동 시간, 이렇게 초로 다 바뀐 거 확인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스테이션 S, 스테이션 J, 이 카테고리다. 그죠? 이거는 유일한 데이터가 아니라 카테고리별 데이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스테이션 I, J, 그리고 여기에 또 I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예? 그룹 바이를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룹 바이를 해야 그룹 바이로, 그죠? 그룹 바이로 우리는 소방서별 출동 시간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DG 해서 여기에다가 DF1에 점 해서 그룹 바이, 그죠? 해서 뭘로? 소방서 아이디죠. 아이디 별로 우리가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얘는 2차원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출동 시간 주고 이거의 평균을 구해야죠. 그죠? 평균을
구해서 우리가 여기서 평균을 구해서 여기에서 프린트 F 프린트해서 DG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지금 스테이션 A, 스테이션 B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A, B, C, D, E, F, G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행이 몇 개 안 되면 그냥 보면 되겠는데 너무 기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줄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자, 판다스에서 우리가 뭡니까? 판다스에서 뭡니까? 리셋 인덱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행 인덱스를 제거하고 인덱스를 데이터 열에다가 추가를 하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G죠. 에다가 dg.reset 해서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출력을 해봐요. 해보니까 인덱스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 인덱스는 이 인덱스 함수는 뭐겠어요? 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기존 행 인덱스를 제거하고 인덱스를 데이터 열에 추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타입을 또 한번 찍어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타입에서 DG의 타입이 뭐냐? 실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데이터 프레임 판다 스코어예요. 그죠? 역시. 그래서 이제 출동 시간의 평균을 여기서 구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이게 많았어요. 내용이. 맞습니까? 그래서 복사해서 다시 이렇게 보면 이게 한 5개만 되더라도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25개나 돼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지금이야 제가 설명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거지. 이럴 때는 내림차순 정렬을 바로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출동 시간이 긴 소방서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출동 시간이 가장 긴 소방서 아이디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내림차순 정렬하여 구하도록 한다. 그래서 자 DG 그죠? DG에다가 DG에 sort values 있죠. 그죠? sort 우리 배웠다. 그죠? values에 뭡니까? 출동 시간입니다. 출동 시간을 내림차순을 해라. 얘가 하나로. 근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어센딩이 있죠. 얘는 트루 값이라서 오름차순이에요. 근데 오름차순을 하든 내림차순을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오름차순 하게 되면 맨 밑에 데이터 보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프린트 DG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실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아하 스테이션 Z가 2276초가 걸렸네요. 출동 시간이 가장 길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동 시간이 가장 긴 소방서를 찾아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거를 변수에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동 시간이 가장 긴 소방서 아이디 찾기 해서 리절트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 DG에 이거 우리 공부했던가요? IROC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0 컬럼에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소방서 아이디 요렇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개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LOC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ILOC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ILOC는요. ILOC 함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ILOC는 행번호 있죠. ILOC는 행번호를 기준으로 행 데이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림차순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0번째 인덱스를 지금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해 가요? 예. 소방서 아이디 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했으면 끝나요. 막말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프린트 해서 리절트 이렇게 실행을 하면 스테이션 Z라고 나오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리절트에다가 dg.